정면 타 손목 뒤집기 다 기술 아시죠? 기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하고 마주 섰었을 때 벌써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기술은 벌써 들어갑니다. 들어왔었을 때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요 손을 많이 쓰려고 해요. 요 손이 아니라 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여기서 또 팔에 힘이 들어가면 전환이 안 일어나죠. 항상 중심을 느껴주세요. 내가 전환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 움직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방 사각을 씌워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요 손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 그 다음에 이 중심은 상대방 중심과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뭔가 덜 알려드렸을까요? 또는 정영준 지도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점점 고민에 빠지죠. 그러면서 행동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택까지 이어지는 그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격, 오케이, 여기서 또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준비하고 상대방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요즘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지성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인 수준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천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아마 저도 매 순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요즘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검색해 보시죠. 다 나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정리까지 해놔 주셨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됐다 해서 문제가 되나요? AI에게 물어보면 정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망설이고 있죠. 선택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세게 잡았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으로 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더 세게 잡아요. 자. 너무 약하게 잡으신다니. 아이키도에서는 말합니다. 힘을 먼저 쓰기 전에 기준을 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들이 기준이라는 본인의 그 중심이 없으면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뜻과 그 다음에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 계획을 잡아놓으면 자꾸 딜레이가 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었던 것은 다 틀어져 버리고 계속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은 힘들어져요.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는 말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일단은 봐야 되겠구나. 서 있는 위치에서 분명히 필요한 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필요한 말을 하면 되겠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저 움직여야 되나 알아야 되나 검은 날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살고 싶으면 피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을 안 듣는다는 말 자체가 기준이 흔들린다라는 연결이 되십니까? 명백하게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는요. 한 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을 보고 흔들린다 그러면은 검을 말고 상대방을 봐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날라오니까 피해야죠. 여기에는 일체 망설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임은 기준이 흔들린다는 뜻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어떠한 사고든 실천과 실행을 했었을 때 그게 가치가 생기지 나 머리로 알았어 의미가 없다 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게 저는 첫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첫 단계가 시작이 되면은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본인하고 대화가 가능했었을 때 뭘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직감이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직감 하나만으로는 분명히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직감을 또 기르는 수련을 해주시면 그 두 개가 서로 상호관을 해서 그 순간순간 움직여야 될 게 바로 직감적으로 딱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준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덕목입니다. 남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덕목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는 덕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랑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침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점점 현대사회가 되면서 적극적인 덕목은 강조가 안 되고 점점 덕목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많이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것도 뭐 틀린 정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호감에 가깝습니다. 호감. 근데 기독교적인 사랑관념은 뭐였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냥 기본값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이미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시자 선생님이 아이키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태권도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죠?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인 것 같아요. 아이키도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무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무술은 아이키도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원래 무술이고 격투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상해하고 죽이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키도는 다른 사람을 잘 멋있게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이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술을 걸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무술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모순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합기도 신문에 창시전 선생님 일화가 있는데 당대에 아주 검술의 고수가 찾아와서 대련 신청을 했대요. 창시전 선생님은 맨손으로 검술 고수는 이제 목검을 들고 창시 선생님이 피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을 너무 많이 줬는지 그대로 꼬꾸라져서 어깨가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대요. 근데 창시전 선생님이 그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안전하게 좀 바닥으로 유도해줬다면 이 사람이 검술을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연습하면 될까요?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칼 들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 신체를 보호하면서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도와주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활동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이키도 수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키도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움직이다 보면 내 마음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사랑이 실천되는 제 1순위의 덕목이 있어요. 그 사랑은 뭐다의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똑바로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변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답답해 나 이제 너 안 볼래. 사랑은 무조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수많은 인내가 사실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후배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인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저는 성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성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키도 수련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그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항상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통신 장비는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삐삐를 가지고 계셨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16감 단색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가로 본능이 나오고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3GS가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약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군대까지 제대했을 때 그 2011년, 12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발전하다 못해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찍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약 2, 3년 전부터 AI를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도 틀리고 저희 아내가 물어볼 때마다도 틀리고 그리고 다 이제 AI를 사용해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AI가 생각보다 거짓말을 되게 뻔뻔하게 잘합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항상 답이 틀릴까? 제가 AI한테 하는 말 자체를 그때그때 다르게 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만 줄 뿐이었습니다. 내가 AI를 대할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일관된 답이 나오겠구나. 일이관지 하나를 알고 이것이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얘기인데요. 공부하고 무도하고 다른 게 없다. 큰 나무는 밑에 뿌리를 강하게 넣어놓고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잔가지들이 이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일관지하고 중심을 떠올렸습니다. 아이키도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아는 것을 제 몸이 느끼게 해줍니다. 정면탄에서 손목 뒤집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느껴서 아는 거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배려를 하되 내 중심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 일관지. 이 중심을 단단하게 지키고 이거를 모든 것에 뻗어나간다. 제 기준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희의 기준을 스스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장에서 배운 게 회사에서도 적용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다는 것. 본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봤습니다. 빠른 결과가 아닌 과정, 그리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 도파민이 아닌 이게 도파민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